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행정사 실무법이죠. 그동안 민법, 계약, 또 행정 절차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2교시 과목으로 딱 들어가면요. 약간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행정법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행정사 실무법은요. 실제 우리가 행정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셔서 행정사 자격증이 이제 12월에 나오죠. 연수를 받고 훈련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실무에 들어가시면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장에 뭐 행정심판법상의 그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요, 거의 행정사들이 거의 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비승사건 절차법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 과목 이름 그대로 실무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필요한 걸 공부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약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딱 행정사 실무법을 쫙 전반을 싹 한번 개관을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에서는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또 가늠을 해야 되죠. 행정사 실무법은 작년에 의외로 이 과목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과락도 나오신 분들도 많다고 하고, 문제는 1문이었죠. 근데 그 밑에 또 위원회 제척기 PFP 다 기출문제 싹 정리할 거지만, 제척기 PFP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잘 못 쓰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잘 정리할 거니까. 자, 보세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행정사 실무법 출제 영역 어떻게 되죠? 발표했던 영역이요.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행정사법.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행정심판제도예요. 제도. 행정심판법이라고 하고 있지 않죠? 행정심판제도. 여기에 이제 특별히 행정심판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또 비송사건 절차법.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뭐 단연 행정심판제도 부분이겠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양은 좀 되는데요. 일정한 공부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양이 많다고 해서 기겁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랑 정리하는 방법 있죠? 우리 또 이제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요, 오히려 정리하기 편한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그렇지만 사무관리론이 그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작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에서 세이브되는 시간을 이쪽으로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크게 뭐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보세요. 행정사 실무법을 할 때, 제가 2교시에는 우리 시험지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1교시 시험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2교시 시험지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안 가지고 왔어요.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사무관리론이 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기술행정사하고 외국어 번역행정사, 거기에도 공통과목이라서 들어간 것 뿐이고, 우리 같이 이제 일반행정사, 이 과목을 듣는 분들은 다 일반행정사라고 전제를 하고, 일반행정사들은요, 행정사 실무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일반행정사를 전제로 했을 때, 행정사 실무법이 훨씬 비중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사무관리론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꿔서도 해봤어요. 네, 저한테는 이게 맞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쟁점정리 체계도 사무관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요, 실무법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배치를 했고, 힘이 있을 때 아침에 항상 하루 중에 오전이 가장 힘이 좀 이제 맑고, 머리도 맑고 힘도 세지고 할 때, 힘이 있을 때 좀 더 어렵고 비중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약간 비중이 좀 낮아지는 그런 과목이나 그런 부분, 쟁점이나 그런 부분들은요, 조금 뒤로 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법을 항상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하고, 실무법에서 그래서 실무법의 쟁점정리 체계도, 순서도, 심판제도, 이걸 앞부분에 두고, 두 번째 비송사건 절차법, 세 번째 행정사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제도죠.
특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행정심판법, 두 번째가 이제 특별행정심판인데, 이제 특별행정심판. 이걸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행정심판법을 정리할 때 저는 어떻게 정리하죠? 하나의 사안을 놓고 전체를 뚫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행정심판법 목적부터 보셔야 돼요. 제1조. 각 과목에 그 법 조항이 있죠. 1조는 항상 목적이고 2조는 거의 정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중요하고. 행정심판법의 목적은요, 계속 쓰여요. 이 목적 자체가 쓰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어요. 뭐죠? 행정심판법 1조를 놓고 보시면 되죠. 행정청에 뭐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요.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 이로써 이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한다는 거죠. 행정의 적정한 운영. 이걸 왜 이렇게 쓰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이후에는 이걸 다시 쓸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운영을 꾀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자, 보세요. 행정청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이 대상이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 배워요. 일일이 하나하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행정심판법의 가장 큰 취지가 되겠죠. 국민의 권익구제. 그리고 또 하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 이거예요. 항상 제도의 취지 이런 부분을 잘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한번 기억을 하신 다음에 행정심판은요. 크게 이건 1조에 나오고 이제 5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뭐죠? 취소심판. 가장 많이 쓰이는 취소심판. 두 번째는요. 무효등 확인심판. 세 번째는요. 의무이행심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시험에 나오기에는 사실 무효등 확인심판은 조금 나오기가 애매한데 같이 배우긴 할 거예요. 같이 배우고 의무이행심판도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요. 취소심판. 작년에 여기서 나왔죠. 1문이 취소심판의 인용 여부였어요. 뭔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아니죠? 취소심판에서 나왔어요. 역시 취소심판 나올 거 많아요. 취소심판 잘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취소심판은요, 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거거든요. 취소심판. 그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지우고 이쪽은 지울게요. 살짝 지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취소심판을요,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행정심판법에서 배워야 되는 주요 내용, 그런 걸 한번 쭉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운전을 하다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았는데, 뭐, 정지 처분을 받았든, 취소 처분을 받았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난 부당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복을 좀 해보려고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행정심판. 그 중에 취소심판을 한번 제기해보자고요. 그럼 심판 청구서에 뭘 적어야 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그래서 종류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불복해서 항고하게 되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절차가 크게 어떻게 흐르는지를 뚫을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잖아요.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제기 요건이 다 갖춰져 있는지, 그렇죠? 관할은 제대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기 요건이 잘 갖춰졌는지 요건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갖춰졌으면요, 본안 판단에 들어가요. 실제 심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쟁점 보는 순서대로 이제 쭉 보면, 맨 처음에 청구인 뭐죠? 행정심판 제기하는 자잖아요.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을 해서 심판을 제기하는 자, 나 청구인을 볼 거예요. 청구인에도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인에서 만일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각각의 쟁점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청구인이요, 상대방은요, 피청구인이라고 해요. 용어가 좀 낯설 텐데 보세요. 피청구인에 대해서도요, 보통은 그 해당 처분을 낸 행정청이겠죠? 처분을 한 행정청. 권한을 다른 행정청이 승계했으면요, 그 승계한 행정청. 뭐 그런 행정청이에요. 그리고 대상은요, 이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그렇죠? 그래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그러한 처분 등 처분을 상대로 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고요. 그걸 상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 참가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자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행정청 참가할 수 있고요. 청구를 할 때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청구 방식은 어떻게 하나, 서면으로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청구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쭉 볼 거예요. 방식. 청구서 제출과 관련된 거나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본다는 얘기예요. 제출은 어디에다 하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위원회 부분이 나와요, 간단히. 근데 위원회는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위원회 등의 위원 등, 여기 위원 등에는 직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위원 등은 제척 기피 회피, 제척 등. 지금 절차론에서도 그렇고 제척 기피 회피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 여기서 한다고 좀 밀어놨죠. 물론 시험에 나왔었지만 여기서 한 번은 정리해야 돼요. 한 번은.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은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청구 기간. 청구 기간 중요해요.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뭔지, 이런 부분. 언제까지 내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내지는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 행정심판,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중요하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청구가 내려졌는데요, 청구를 제기하고 나니까 어떤 처분이 그 뒤에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청구를 변경할 수 있는, 내가 제기한 그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 청구 변경,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심판 제기한 거하고 무관하게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한 거는요, 집행이 될 수 있어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취소 심판해가지고 인용받아서 나중에 해당 처분, 정지 처분 받은 걸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이 돼버리면요, 나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행을 정지해놔요, 보통은. 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을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가구제, 우리 일종의 가처분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임시처분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청구인의 권익보호 기능을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이쪽에다 써도 되는데, 심리는 크게 요건심리, 지금 요건에 대해서 쭉 보는 거죠.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런 식으로 나눠요. 행정심판의 심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해야 되면 증거조사 같은 거를 하는 그러한 절차. 본안 판단, 이쪽 좀 왼쪽으로다 쓰면, 이제 요건이 적합해서, 심판 청구 제기 요건이 적합해서, 이런 게 지금 다 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청구인 중요하고요, 피청구인,
그 다음에 참가인, 여기 심판 청구 대상 중요하죠. 위원 등의 제척,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